이게 폐렴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관지염, 폐렴, 뭐 천식 이런 것도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레르기는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폐렴을 가장 흔히 걸리니까 뭐 30 가슴 통증과 뭐 38도 이상 고열하면 또 바이러스인데 세균성에 의해서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성 폐렴이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중환자실 입원한 사람이 음식물을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왜 폐렴이 걸릴까요? 좁은 공간 안에 있어서 이렇게 호흡할 때 산소호흡기를 할 때 그 소독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부분을 입에 집어넣으면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건가? 아니면 저 안에 이렇게 가슴에 여기 기관지 같은데 기관지 같은 데서 그래서 분비물이 고여가지고 폐렴이 잘 생기는가? 잘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본데 폐혈증이나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하기도 합니다. 폐를 둘러싼 흉막에 상처가 나서 가슴에 공기가 차는 기흉도 있고 흉막에 왜 상처가 날까요? 흉막에 왜 상처? 폐에 고름주머니가 생기는 폐 농양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세균성 폐렴에서는 항생제를 쓰고 곰팡이 원인은 중요성 항진균제를 사용합니다. 폐렴의 주 원인이 폐렴 고균은 백신이 개발돼서 예방할 수 있다. 인플루엔자도 폐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기흉의 원인에 대해서 외상성 기흉은 교통사고나 뾰족한 물건에 찔린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다쳐서 폐 실질이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중환자실의 인공호흡기 같은 기계에 의해서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폐 조직 검사를 시행한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병원 자료입니다. 흉통과 호흡곤란이 주된 증상인데 공기 주머니에 해당하는 폐에 구멍이 생겼다. 공기가 새고 이런 늑각 내 늑막각 내에 공기나 가스가 고인다. 흉곽 내로 공기가 유입이 되고 배출이 안 되면 정격동, 폐와 심장 사이의 공간 심장이 한쪽으로 쏠려서 발생한 응급 상황이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고요. 운동과 상관없이 생기고 보통 24시간 내에 사라진답니다. 호흡곤란은 폐질환이 있거나 기흉의 정도가 큰 경우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는 가벼운 호흡곤란이 발생합니다. 키가 크고 마른 남자에게서 발생한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그 부분이 건조해져서 그럴 수도 있죠. 뭐 이유가 있을 텐데. 폐의 다른 질환을 폐 가장 윗부분에 흉막하, 폐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작은 공기주머니에 의해서 발생한답니다. 소기포. 폐에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흡연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피부 재생이 잘 안 되나 본데 흡연 같은 거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1차성 자연기흉 환자의 90% 이상은 흡연자라는 보고도 있다. 이게 재생이 잘 안 되나 봐요, 그죠? 흡연이 들어가서 안에 열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담배 굴뚝 연기가 안에 들어가니까 열기가 어딘가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달라붙다가 염증이 생기게 하거나 그쪽 부분을 뚫고 나가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열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담배끼 빨갛게. 그 열기가 그쪽으로 안에 들어가서 지속적이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건가? 그렇게 보이네요. 뭐 정확한 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빵꾸가 날 이유가 없는데.
2차성 기흉은 폐실질에 발생한지는 원인이 된 교통사고나 추락, 외상에 의한 폐실질, 외상에 의해서 그렇죠. 막이 이렇게 찢어질 수 있죠. 외상성 기흉, 추술이나 중심정막, 정맥 삭간술 같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도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만성 폐쇄성 질환이나 폐기종 폐 질환을 갖고 있다. 결핵이나 악성종양, 사르코이도시스, 낭성 섬유증, 원발성 폐 섬유증이 원인이다. 50대 이상의 환자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악성종의 원인이 되기도, 에이즈 감염자에게서 이게 누모시스 디스 카리니 폐렴과 연관되어 기운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결핵과 바이러스 감염, 괴사성 세균성 폐렴에서도 기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뾰족한 것에 찔린 상처들이 폐실질이 손상될 수 있다. 외상성은 교통사고, 흉곽 손상, 흉막강 안에 피가 고이는 혈흔과 기관지와 흉막 사이에 통로가 생기는 기관지 흉막로를 동반하기도 한다. 인공호흡기라든지 기계에 의해서 양압호흡을 인해서 긴장성 기흉이 유발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막이 좀 얇아져 있거나 잘 찢어지게 되는 상태에서 인공적으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기흉이 이렇게 막에 있어서 빵꾸가 나나 본데. 환자가 최대한 숨을 잘 쉬는 가슴 X선을 찍으면 기흉이 증가된다. 1차 치료는 산소를 투여하면서 기다린다. 기흉 환자의 대부분은 흉관삽관을 하고요. 흉막 육착술을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환자가 크게 숨을 안 마시고 그냥 자연적인 치료를 기다리는 게 낫겠네. 일부러 운동을 좀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이것이 또 확장이 되니까 더 찢어질 수 있으니까 복구될 때까지 하고, 복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재생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균도 살균하고, 세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거지. 살균하는 약을 먹고, 그다음 재생 치료를 할 수 있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궤양이나 이렇게 십이지장궤양 치료하는 당근, 생밤, 뭐 이런 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생 치료, 조직을 복구하는데 출혈이 났을 때 이걸 먹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고, 양배추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위염에도 이렇게 십이장궤양 도움이 된다면 이 부분의 재생 치료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운동을 하지 말고 좀 쉬어가지고 이게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좀 마른 환자에, 키 크고 마른 환자에 잘 회사하는데 몸에 기름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 몸에 피부 건조한 사람에게 발생되나? 그러면 이렇게 바이러스 치료도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별한 예방법은 없고, 흡연을 하면은 이렇게 굴뚝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어딘가를 녹이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흡연이 정착을 하거나 열기가 이제 열기를 자꾸 불어넣어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본데, 굴뚝처럼 흡연을 하면 담배 공기에 뜨거운 것이 들어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딘가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기가 축적돼가지고 그게 부분에 계속 그렇죠. 화상이 있는지도 모르죠. 알 수 없죠. 화상이나 담배 안에 독성 물질들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 부분이 빵꾸가 뚫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담배하고 지금 많이 연관이 돼 있네요. 흉통과 호흡곤란인데 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남자에게 많이 발생할까?
이상한. 청소년 흡연율과 청소년행에서 나온다는데, 남성 기흉 환자가 여성 기흉 환자, 국민건강보험단 자료인데 매년 6배 이상 많이 짓게 된다. 이렇게 담배하고 확실히 연관이 돼 있네요. 뜨거운 공기를 자꾸 씹어놓으니까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어디론가 빠져나거나 담배 독성으로 인해서 계속 쌓이면 그게 이제 빵꾸 나나 본데. 부모가 유난히 마른 체형이구나. 몸에 좀 기름기를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사람은 그러게서 특별한 건강식 안 먹어도 기런 게 잘 안 생기는데, 부모가 유난히 마른 체형이나 마르면 몸이 이렇게 마르면서 담배를 피면 딱 걸리네요. 그죠? 소기포의 파열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소기포. 왜 소기포가 생길까요? 대부분 소기포의 파열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한 운동을 피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네요. 갑자기 시작되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그래서 제가 저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을 드시고, 몸에 좀 기름기가 부족하면 참깨 같은 것도 좀 복용을 좀 해주고, 그 한약과 음식으로 치료하는 것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서 오랜 세월 몇천 년간 발달해 왔다는 건,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도 말씀을 드려도 괜찮기를 바랍니다. 네. 마른 사람은 아무래도 기름기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저는 기흉이 담배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바이러스와 몸의 건조, 몸의 증상, 네,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